안녕하십니까, 송영욱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6년 바뀌는 연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퇴직금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모두 연금 형태로 지급되도록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퇴직해도 퇴직금을 일시에 모두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은 내가 낸 돈 같았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내 월급이 된다. 이렇게 느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연금제도의 세계 변화, 다시 말하면은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자한테 보험료를 지원해준다는 점, 그리고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할 때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게 되죠. 그런데 현행 퇴직급여 제도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회사가 선택하게 되는데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유형은 퇴직금 제도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 퇴직연금 제도 형태가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퇴직금 제도만 있었거든요. 근데 2005년 12월 달에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지금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선택은 회사의 선택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계속 유지해도 되고요. 또 어떤 회사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급여는 어떻게 퇴직급여를 적립하냐면은 회사 내에 적립하게 됩니다. 회사 내에 적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가 부도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니던 직원들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장인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를 그 회사 내에 적립하는 게 아니라 사회, 회사 외에 다시 보통 이제 금융기관에다 적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한 퇴직연금을 별도로 빼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뺄 수 있는 사람은 퇴직하는 사람만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부도나더라도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은 퇴직금 제도보다 퇴직연금 제도가 더 안전하다.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퇴직연금 제도로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요. 어떤 한 58세 정도 되시는 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돈을 못 받게 됐습니다. 부도났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의 퇴직연금이 금융기관에 고스란히 한 5,800만 원 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한 회사 덕분에 자기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회사든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의 부도 여부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2027년부터는 이제 퇴직금 제도가 점점 없어져 가고 퇴직연금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지만은 아직도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를 회사가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입장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회사가 부도나면 위험할 수 있다. 내가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로 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는데 어떻게 개정했냐면은 2027년까지는 100인 이상 회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퇴직연금 제도를 해야 된다. 2028년도까지는 5인 이상이면 모두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2030년 이후부터는 5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도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퇴직금은 완전히 폐지가 되고 퇴직연금 제도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퇴직금 일시불은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퇴직연금 2027년부터 2030년이 지나면은 이제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내 퇴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는 없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에 퇴직금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문제점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에서는요, 퇴직한다고 해서 퇴직급여를 무조건 다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형태로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로 일시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불이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제 혜택도 있고 노후 준비가 된다는 측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퇴직연금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 제도의 하에서는 직장인들이 직장 다니다 퇴직해서 퇴직금 받아버리면 그것을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지 않고 그냥 생활자금으로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후에는 쓸 돈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면은 그것을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은 향후에 IRP 계좌를 개설해서 관리하면은 나중에 연금도 받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IRP 계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 영상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또 달라지는 하나가 소득이 낮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덜 낸다는 법규가 개정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아도 보험료를 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원 요건이 월 103만 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그리고 실직 폐업 등으로 납부가 중단된 사람 그리고 납부를 재개하기 시작하면 그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 요건 2번, 3번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후에는 월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2번, 3번의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다만 기존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기존에는 2번, 3번의 지원 요건이 필요한데 2번, 3번 지원 요건이 없어졌으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좀 더 많아졌다. 다만 좀 불리한 점은 개정 전에는 월 103만 원 이하였는데 월 8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요 점은 조금 불리해진 점인 것 같습니다. 지원 혜택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는 점은 똑같아졌는데요. 개정 전에는 납부 재개를 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월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단점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은 다음 달이 아니라 당월부터 지원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6년에 만약에 월 소득이 79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럼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연간 한 45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고요. 30년 그것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 1,350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더라도 한 50% 정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다는 점은 굉장히 또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주요 연금제도 변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무조건 지급 보장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법 개정으로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다.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중에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이거 내가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불안감을 조금 지우기 위해서 이제는 법에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그렇게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은 2025년 기준으로는 기초연금이 단독 같은 경우는 한 33만 원 정도 되고 부부 같은 경우는 한 53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26년에는 단독은 한 40, 그다음 부부 같은 경우는 64만 원 정도로 늘어난다. 이런 것도 좀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퇴직연금 관련된 세제도 2026년부터 바뀝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 퇴직연금의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 30% 감면,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했는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죠. 20년이 넘어가서 2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50%까지 감면된다는 점이 좀 바뀌었고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수령할수록 더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외국 납부세액 조정에 관한 거, 이런 부분도 사실 2025년 초에는 이 부분이 이중과세 논란으로 굉장히 휩싸였었는데요. 외국 납부세액 적립액 제도를 도입해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적립해줘서 나중에 연금소득세 낼 것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6년 이후부터는 이제 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면 끊기던 월급이 이제는 퇴직연금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50%까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핵심은 단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평생 월급의 리셋 버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연금 구조를 좀 점검해 두시고요. 나의 미래 월급표를 스스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부족하면은 어떤 부분을 내가 좀 챙겨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또 지인들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